네,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수능을 대비한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마지막 11월 모의고사 한국사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나온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이 나라에 대한 문제인데요. 역시 이번 1번 문제도 선사시대가 안 나왔네요. 만주 숭강 유역에서 성장했다고 했고, 그리고 만주하면 고구려가 연상이 되는데 고구려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벌써 5세기 말에 고구려의 복속이 되었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가장 확실한 키워드가 이 나라는 12월에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부여가 되겠습니다. 부여, 네. 만주 숭강 유역에서 발달했고, 그리고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 맨 마지막에 5세기 말에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그래서 5세기 말에 고구려가 가장 최대의 영토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여튼 부여하면 또 역시 키워드가 사출도가 되겠습니다. 제가들, 동물 이름을 딴 마가우가 저가 그런 제가들이 사출도라고 하는 자기 지방 관할 구역을 나누어서 다스렸다. 그런 사출도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 같이 보면 팔두법이야 뭐 너무나 유명한 고조선이고요. 산업이 만적이 봉기했다. 만적하면은 고려 때 최충원의 노비죠. 최충원의 노비. 최씨 무신정권 시대를 연 최충원 노비. 그럼 최충원 노비면은 바로 고려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골품제는 그 유명한 신라 때고, 5번 선지 향촌 자치기구인 유향소, 이건 조선시대죠. 조선 때 지방 수령들을 감독하기 위한, 감독하고 자문하기 위한 기구로 유향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2번 갑니다. 이번 문제는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자, 여기는 결국 지역에 대한 문제네요. 통일이 되면 답사하고 싶은 지역. 그러면 통일이 되면 답사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지금 북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땡땡, 이 지역인데요. 먼저 묘청이 천도하자고 주장하고, 그럼 묘청이 천도하자고 주장한 곳은 서경이고, 서경은 지금 평양이죠. 네, 그럼 답은 일단 평양이 되겠습니다. 또 평양에 대한 키워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자, 제너럴 셔먼호 사건, 바로 대동강, 평양에 있는 대동강 쪽으로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왔는데, 평양 시민들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고 침몰시킨 사건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죠. 네, 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이 강화도로 쳐들어온 사건이 뒤에 나오지만 신미양요가 되고요. 네, 이것이 나중에 신미양요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네, 역시 평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평양에 대한 걸, 여기 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물산 창녀 운동이 시작된 것, 역시 이것도 평양입니다. 1920년에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조선 물산 창녀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네, 기왕 나온 김에 물산 창녀 운동이 시작된 것 평양이고요. 자, 평양에 대한 거 키워드를 한번 다 찾았고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역시 그럼 5번이 있네요.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고구려 도읍을 평양으로 옮겼죠. 이걸 가르쳐서 다른 말로 남진 정책이라고도 하죠. 장수왕의 남진 정책. 예, 답을 찾았고 나머지 1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장보고가 청해진 설치한 곳, 요건 9세기 때 지금의 전라남도 완도 쪽이죠. 청해진은요. 그리고 2번 선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체결된 곳도 그렇고, 요건 강화도고요. 3번 선지 병자호란 당시 국왕이 항전한 곳, 병자호란하면 그 유명한 남한산성이죠. 남한산성. 4번 선지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처단, 요건 그 유명한 하얼빈이고, 네, 역시 2번도 클리어 됐습니다. 3번 갑니다. 3번 가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쭉 역사 검색을 해봤더니 노구공주, 노구공주가 원래는 이 공민왕의 부인이거든요. 공민왕의 왕비입니다. 이제 원나라의 공주인데, 네, 하여튼 노구공주가 누군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 뒤에 보면은 일단 이자춘과 유인우가 쌍성총관부 함락시켰고요. 또 기철등 숙정, 바로 이런 것들이 반원정책이라고 하죠. 공민왕의 반원정책. 네. 반원정책이고, 그 다음에 전민변정도감, 요것도 유명합니다. 네, 전민변정도감 신도를 시켜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서 권문세족들의 땅을 다시 땅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한테 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자, 전민변정도감, 쌍성총관부, 함락, 노국공주 다 공민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고려 공민왕. 네. 자, 그럼 공민왕에 대한 거, 그럼 뭐가 또 남았을까요? 역시 공민왕의 반원 정책 중에 하나인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다. 요거 답 4번. 또 하나가 키워드로 남아서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1번 선지 대가야를 병합했다. 이 대가야는요, 신라 진흥왕이죠. 그에 앞서서 그 법흥왕 때에는 금관가야를 먼저 복속을 시켰죠. 노비 안건법은 이제 고려 4대 임금 광종이죠. 광종하면 노비 안건법하고 과거제. 3번 선지 22담로의 왕족 박여원, 이건 백제의 무령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5번 선지 춘리부대 장용영 하면 역시 정조 임금 조선 때고요. 네, 다음 4번 갑니다. 네, 4번 문제는요, 굉장히 자료가 긴데, 결국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은, 거란이 고려를 침입한 쭉 1차, 2차, 3차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꼭 수능 단계에서 알 필요가 있는 건 1차 침입 때 서희가 의교談판을 벌여가지고 강동 육주, 압록강 동쪽의 육주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강동 육주라고 하죠. 그리고 뭐 2차 침입 때는 뭐 그렇게 중요한
수능 차원에서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이제 3차 침입 때 결국 3차 침입 때 강감찬의 귀주 대첩이 있었죠. 네. 여기 빈칸님 결국 강감찬의 귀주 대첩이 되겠습니다. 강감찬 귀주 대첩. 네. 답을 찾았고요. 하여튼 이 자료를 통해서 고려시대 때 거란과 고려의 관계 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선제 어지연이 광성보에 상전했다. 바로 이게 아까 2번 선제에 나왔던 제너럴 셔먼우 사건. 네. 네, 이렇게 제너럴 셔먼우 사건이 발단이 된 신미양요죠. 네, 신미양요. 병인양요 같은 경우는 한성근, 한성근, 양원수, 문수산성, 종족산성 이런 부분들이 키워드가 되는 인물과 장소들이고요. 신미양요는 어제연, 광성보 이것도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기억 많이 나온 김에 신미양요가 병인양요보다 뒤죠. 네, 신미양요가 1871년 신민년입니다. 곽지우가 의병 일으켰다. 이건 당연히 임진왜란 때고요. 4번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정벌했다. 이건 12세기 초 고려 때 또 여진에 대한 거죠. 여진에 대해서 여진족을 몰아내고 동북구성을 쌓았다. 그 얘기할 때 나오는 거고요. 5번 선지 을지문덕이 살수해서 적을 무찔렀다. 여기서 적이라고 하는 건 중국 수나라죠. 수나라 양제. 다음 5번 갑니다. 5번은요, 가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분야에서 현물로 납부하던 공납 물품을 토지 면적에 따라 쌀, 포, 동전으로 환산하여 징수하는 제도. 그러면 공납으로 내던 거를 쌀, 포, 동전으로 내라. 바로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대동법. 특히 여기서 키워드가 또 나오는 게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된 후에 지주와 박람인의 반발로 전국에 확대하여 실시되는데 100년이나 걸렸다. 이렇게 100년이나 걸린 게 이제 물론 중간에 효종 때 또 김육의 건의로 또 충청도까지 확대 시행됐고 결국 전국에 100년이 걸린 건 바로 100년째가 될 때는 바로 이때 임금 벌써 숙종 때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대동법이고요. 대동법. 자, 그럼 대동법이 항상 나오면 같이 따라 나오는 게 그 결과 공인이 성장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특산물을, 현물을 직접 백성들이 내지 않고 이렇게 돈이나 쌀, 포 이런 거로 낸 거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또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바꿔와야 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현물로 바꿔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공인이죠. 그래서 같이 또 뒤를 이어가지고 나오는 게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었다. 뭐 그런 것들이 또 뒤따라 나오는 또 결과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대동법 하면 공인 다 이렇게 키워드로 이제는 연결이 딱딱딱딱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선제 보겠습니다. 네, 농민의 군포 부담을 덜어주었다. 이것도 뭐 같은 조선 후기 제도이긴 합니다만 이건 균역법이죠. 네, 균역법. 네. 군포 2필 내는 대신에 군포 1필 그렇게 해서 농민의 군포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3번 탁지암은 설치되는 계기요. 자, 탁지암은요 무슨 암은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조선시대 때 6조가 아니고 2조 형조 그런 6조가 아니고 탁지암은 뭐 그렇게 암문자가 들어가는 건 1차 갑오개혁 때 정부 조직이 바뀌어서 1차 갑오개혁 때 바뀐 정부 조직이 무슨 암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특히 탁지 암은 그러면 이제 재정을 관할하는 부서, 지금 말하면 재정경제부 같은 것이 되겠죠. 네, 하여튼 무슨 부가 아니고 무슨 암은 그러면 1차 갑오개혁입니다. 특히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예요. 통리기무암은의 산하에 있던 그런 암문이 아닙니다. 뒤에 또 통리기무암은 또 나오긴 하는데 통리기무암은 산하에는 12사라고 해서 그렇게 암문 말고 12사라고 하는 하부 조직이 있었고요. 뭐 이제 지금의 무슨 재정경제부, 법무부 그렇게 부에 해당되는 조직으로 암문자가 붙은 건 1차 갑오개혁입니다. 그래서 1차 갑오개혁 때 전부 12개의 8개의 암문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때는 원래 조선에 6조였는데 6조가 8암문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네, 4번 선지 촌락문서 작성을 바탕으로 시행되었다. 여기서 촌락문서 하면 주로 통일신라 때의 뭐 다른 말로 민정문서라고도 하죠. 각 부락의 뭐 인구라든지 뭐 생산물 그런 거, 토지 같은 걸 또 기록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바탕이 된 그런 문서가 촌락문서가 되겠습니다. 5번 선지 경복궁 중건 비용을 충당하기 마련된 건 흥선대원군이 뭐 발행한 거 당백전이라든지 원납전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당백전, 원납전. 네, 이렇게 5번 대동법 클리어하고 6번 가겠습니다. 네, 6번 미줄진 대외 정책에 해당되는 것은 좀 막연한 얘기긴 합니다. 근데 자, 보겠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긴 조선의 국왕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럼 당연히 세종이라고 감이 오긴 봅니다. 역시 세종 맞습니다. 집현전 설치하고 후민정음 창제했다. 세종인데, 결국 세종의 대외 정책은 뭐겠습니까? 네, 뭐 중국과 북방민족, 그럼 주로 여진족이죠. 일본과 실시한 대외 정책 등등이 나오는데요. 수능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세종 때 사군 육진이죠. 사군 육진을 개척해서 여진족을 몰아내고 그래서 지금의 두만강, 압록강 국경 라인을 확정하게 되었다. 그것이 또 세종 때의 주요 대외 정책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선지 구미위원부라고 하는 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여기서 구미라고 하는 거는 지금 경상북도 구미가 아니고 유럽하고 미국 가리키는 말인데 구체적으로는 미국 워싱턴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설치를 해서 미국 지역에서 외교 활동으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부서가 구미위원부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이번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다. 이건 조선 고종 때고요. 조선 고종 때 4번 수신사 일본 파견. 이렇게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일본에 보낸 사절단이 공식 사절단이 수신사죠. 네. 그리고 5번 선지 명과 후금 사이에 중립외교 펼쳤다. 이건 또 광해군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대표적으로 뭐 강홍립을 사로존 때 보내가지고 대충 눈치 봐서 항복하게 하고 바로 그런 때가 광해군 때가 되겠습니다. 중립외교. 다음 7번 갑니다. 7번은 사이식의 일을 묻는 겁니다. 네. 가나 사이식인데 좀 요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개항 후에 결국 개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로 통립기무함을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자, 통립기무함은 종래 의정부 6조와는 별개로 개화 정책을 총괄하였으며 아래에 12사를 두었다. 아까 전에 제가 탁지 아문 말씀드렸다시피요. 탁지 아문 무슨 아문자가 들어가는 거는 일자 갑오개혁 때 설치된 정부 조직이고요. 이 통립기무함은 아래에는 무슨 아문이 아니고 12사입니다. 그리고 6조가 없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여튼 통립기무아문이라고 하는 건 민주정권이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고 구체적으로 연도를 말하자면은 1880년에 세워졌습니다. 굳이 연도는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이모군란 때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개항 이후, 개항이니까 아까 말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모군란 이전에 설치되었다가 이모군란 그 유명한 별기군 때문에 발생한 이모군란 그 이후에 폐지가 됐습니다. 하여튼 이모군란 전이라는 것만큼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번을 보면요, 국왕은 2차례에 걸친 궁정회의를 통해 당상 노쪽하면서 교정청 설치했다. 교정청이 뭔지 잘 애매할 수 있는데 동학농민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자주적으로 내정개혁을 실천하기 위해 설치했다. 그러면 여기 국왕은 고종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나 나나 다 고종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바로 동학농민군 요구사항 하면 요건 동학운동인 연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1894년. 그러니까 이모군란 일어나기 직전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그 사이 일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억 말 나온 김에 동학농민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교정청을 설치했고 또 전라도 지역엔 그 유명한 집광소가 또 있었죠. 집광소. 그래서 평소에는 집광소가 잘 나오는데 모처럼 만에 또 교정청이라는 또 기구 이름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이모군란 직전과 동학농민운동 그 사이에 벌어진 일. 그러면 딱 여기 4번에 있네요. 김옥균 등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 통립기무하문이 이모군란 직전에 설치되었고 그리고 갑신정변이 이모군란 뒤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은근히 또 5번으로 오답을 쓴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오페르타가 남현군 묘를 도굴 했다. 남현군이 바로 대원군의 아버지죠. 이때가 연도를 말하자면은 1868년이고요. 이때는 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신미양요가 1871년이지 않습니까? 그 전입니다. 병인양요가 66년, 신미양요가 71년, 그 사이가 68년 이런 대원군의 아버지 남현군 묘를 도굴하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때는 대원군 집권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보다 훨씬 앞이죠. 이 대항이라고 한 힌트를 삼아서 벌써 개항 전에 벌써 대원군은 하야를 이미 했습니다. 네, 벌써 고종이 친정 단계 들어갔고 그러니까 또 민지들이 이렇게 정권을 담당하면서 이런 개화정책 총괄기구를 설치를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1번 선지 한일의정서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한자가 들어가니까 최소한 대한제국이 수립된 이유다. 그렇게 감이 와야 되겠습니다. 한일의정서라고 하는 건 러일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1904년이죠. 1904년에 일본이 한국의 땅을 군용지로 필요한 땅을 자기 멋대로 쓰기 위해서 체결한 것이 한일의정서고요. 2번 선지 분하로도 운동은 이것도 일제강점기 얘기죠. 1930년대 전반 얘기가 되겠습니다. 1930년대 전반에 동아일보사에서 추진했던 또 농촌 계몽 운동이 분하로도 운동이고 하여튼 조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3번 대통령 긴급조치 이것도 조선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바로 유신헌법 시대에 있었던 바로 내용이 대통령 긴급조치죠. 네, 이렇게 좀 시기적으로 통립기무하문이 이모군란 직전에 설치가 되었다. 그러다가 이모군란 때 폐지가 됐다. 네, 그리고 이모군란 다음에 갑신정변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정부에 설치한 것이 교정청. 이건 1894년 이 순서 확실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한일의정서는 러일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04년 이것만 확실히 정리해두면은 혹시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8번 가겠습니다.
아, 8번 가기 앞서서요. 요 뒤에 또 2차 가보개혁 얘기가 나오길래 요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교정청이 이렇게 설치가 돼서 나름대로 자주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이제 개혁을 강요당한 것이 바로 1차 가보개혁이죠. 그래서 1차 가보개혁을 총괄하는 기구로 설치가 된 게 군국기무처지 않습니까? 군국기무처. 그래서 군국기무처가 설치가 되면서 이 교정청은 폐지가 되게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8번 가겠습니다. 네, 8번 밑줄친 개혁의 내용인데요. 뭐 가보개혁이나 을미개혁이나 광무개혁이나 뭐 그런 것 중 하나일 겁니다. 일본은 청을 상대로 벌인 전쟁에서 승기를 잡자. 이게 청일전쟁이죠. 조선의 내정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했다. 흥선대원군을 물러내라. 여기서 유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흥선대원군이 강화도 조약 체결 전에 하야를 했다고 돼 있고, 그리고 또 한 번 임오군란 때 일시적으로 재집권을 했었죠. 그러다가 청나라에 납치가 됐는데 그 이후엔 잘 이런 시험이 안 나왔는데 이제 이게 여기서 흥선대원군이 등장하게 된 게 일본군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1차 가보개혁을 강요했습니다. 그 1차 가보개혁 때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흥선군을 마치 얼굴마담식으로 앞에 내세웠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이 흥선대원군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니까 아예 흥선대원군, 얼굴마담 역할을 하던 흥선대원군도 물러나고 김홍집, 박용우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그러면서 개혁을 추진한 것이 바로 2차 가보개혁이 되겠습니다. 2차 가보개혁. 1차 가보개혁은 김홍집 내각이 있었죠. 예. 자, 그리고 특히 2차 가보개혁이라는 키워드가 바로 홍범 14조입니다. 홍범 14조. 아, 본래 홍범 14조 하면은 뭐 거의 오답선지 단골 그런 선지였는데 나름대로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 자료로 딱 나왔습니다. 하여튼 홍범 14조를 키워드 삼아가지고 2차 가보개혁이라고 감을 잡고요. 여기 흥선대원군 물러나기 요것만 가지고 뭐 강화도 조약 전이다 그렇게 자꾸 좀 엉뚱한 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2차 가보개혁이라는 감을 잡았으면 항상 2차 가보개혁 때 홍범 14조가 짝이 되는 것이 교육 이북조사 반포를 한 거죠. 교육 이북조사 반포에서 근대식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하겠다 그런 내용을 고종이 선포를 했습니다. 일본 선지 지계를 발급한 건 요거 대표적인 광무개혁, 대한제국이 수립된 이후에 광무개혁의 조치 중에 하나죠. 토지 소유권 확인해주는 지계 발급. 이번 단발령은 또 을미개혁의 대표적인 조치고요. 그래서 바로 단발령에 반발해서 을미의병이 일어났죠. 3번 과전법 마련했다. 과전법은 또 조선 초기에 또 토지제도죠. 과전법은 조선 초기 도려는 전식과. 4번 농지개혁법 제정. 이건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다음에 바로 재헌국회에서 1949년에 체결이 아니고 1949년에 제정된 법이 농지개혁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로 말하자면 이승만 정부 때고, 네, 9번 가겠습니다. 네, 9번.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뭐, 진로 희망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먼저 국왕의 환궁. 자, 국왕이 지금 궁궐 말고 어디로 가 있으니까 다시 돌아오란 얘기인데, 어디로 가 있었겠습니까? 여기 러시아 견제 나오면 알 수 있겠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국왕이 피신을 했습니다. 바로 이게 아관파천이죠. 네. 아관파천에서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오시라. 그런 요구입니다. 환궁 요구. 그걸 배경으로 해서 결국 광무라고 하는 연호도 정했네요. 바로 대한제국이 수립되었다고 하는 얘기죠. 바로 답은 그 1번에 그대로 있네요. 대한제국의 수립. 그리고 이때 연호가 광무였기 때문에 아까 전에 나왔던 지계발급 이런 것들을 보고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한제국 수립. 연도로 말하자면 또 1897년 10월달이 되겠습니다. 2번 유신체제. 유신체제 아까 전에 그 긴급조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바로 유신체제는 또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에 갑자기 헌정을 중단시키고 발표한 헌법에 의한 체제가 유신체제죠. 그리고 3.1운동 전개, 요건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요. 4번 해동천하의 세계관, 요건 좀 낯설은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이제 특히 고려 태조 왕건 같이 고려 초기에 바로 고려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그런 세계관을 나름대로 자주적인 세계관을 보였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해동천하의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해동천하의 세계관은 고려 초기 때 이런 고려가 보여주었던 자주적인 세계관을 가리킨 이름이고요. 5번 양난 이후 세계관의 변화. 양난이라고 하면 임진왜란 병자 혼란이니까 자료하고는 대한제국과는 아무 관계가 없겠습니다. 다음 10번 갑니다. 네, 10번 밑줄 친 조약에 대한 한 겁니다. 이 조약이 발표되자 국민이 크게 분개하며 시위운동 어쩌고 하면서 하는데 키워드가 민영환 뭐 등등 뭐 파기하라고 요구했고, 특히 오적입니다. 오적. 을사오적이죠. 을사오적. 을사늑약이 되겠습니다. 오적하면 을사늑약이죠. 특히 이 민영환, 충정국 민영환은 이렇게 유서를 남기고 자결까지 했고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을사의병이죠. 하여튼 을사늑약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답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밖에 없습니다. 물론 을사의병이 그 전에 을미의병까지는 주로 양반 유생들이 중심이 되었고, 이 을사의병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평민 출신 의병이자 신도석까지 평민들도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특히 신도석 나오면 을사의병입니다. 을사의병. 네, 을사의병.
자, 근데 설사 신돌석이 어느 병인지 하고 헷갈리더라도 나머지는 을사대교합과 관계도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1번 선지, 아까 전에 제가 교정청 말씀드렸습니다만 집광소가 설치되어 계획 추진됐다. 이건 동학농민운동 때 얘기죠. 동학운동 때 일이고, 특히 전주성을 점령한 다음에 정부가 전주 화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아까 교정청 집광소 이렇게 설치한 거 다 1894년의 일이고, 3번 선지, 독립군부대가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건 홍범도 장군 얘기죠.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1920년에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했고, 네, 을사대교합과 관계였고요. 4번 고종의 밀명으로 독립의무부가 조직되었다. 이것도 일제강점기 때 일이죠. 1910년대입니다. 그리고 독립의금부를 조직한 사람은 임병찬. 네, 임병찬 이름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죠. 네. 그리고 4번 선지, 전봉준 등이 사발통문을 돌려 봉기 계획했다. 요건 말할 필요 없이 1번 집광소와 마찬가지로 동학농민운동에 해당되는 또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네, 11번 문제, 다음 시행령에 따라 전개된 사업인데요. 하여튼 백동화 나오면 무조건 볼 거 없이 토지가 아니고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이제 딱딱딱 자동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화폐 정리 사업이고요. 요걸 주도한 사람은 대한제국의 재정 고문으로 와 있던 일본 사람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 시행됐다. 이것이 실시된 시기는 1904년부터 5년 사이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이제 더 이상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다만 우리가 주목할 거, 아까 탁지 아문이라고 나왔는데 일자 가보 개혁 때 탁지 아문이라는 정부 조직 명칭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 재정경제부에 해당하는 탁지 아문이 이제 대한제국 시기에는 부자가 들어와서 탁지부로 바뀝니다. 탁지부. 네. 하여튼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거 백동화만 나오면 갑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화폐 정리 사업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딱 메가타가 안 나오고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명칭이 안 나와도 답이 될 수 있는 건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결국 이 백동화를요, 일본 제1은행권이라고 일본 돈으로 바꿔주고 하는 거, 내용 보면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아무리 동전이 지저분하더라도 액면가에 비례해가지고 교환해줘야 되는데, 무슨, 상태가 안 좋은 거는 확 그냥 값어치를 낮춰가지고 교환해주고, 그러니까 결국 한국인 상공업자라든지 한국인 금융기관은 많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정확히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요, 이 1번 선지 삼정이정청이라고 하는 거는 벌써 조선 철종 때 임술농민봉기와 관련된 거죠. 삼정의 문란이 심해서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나니까 정부 나름대로 계획을 해보겠다고 설치한 것이 삼정이정청이고요. 2번 300산업은 또 1950년대 이승만 정부 때입니다. 1950년 이승만 정부 때. 이것도 좀 키워드가 아직은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이제는 적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에 미국이 원주해주는 밀가루, 설탕, 또 목화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재분, 재당, 면방제 공업, 그렇게 흰색으로 만든 흰색의 재료가 사용되는 공업이라고 그래가지고 300산업, 300이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그런 300산업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가 중공업이 발달하기 전의 단계죠. 네. 하여튼 300산업 나오면 이승만 정부 때 미국이 원조해준 재료들 가지고 발달한 공업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4번 선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나왔는데, 석유파동 얘기 나오면 요건 박정희 정부 때인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에 중동에서 전쟁도 있고 해가지고 석유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좀 타격을 입었죠. 그 얘기하는 거고요. 석유파동. 5번 선지, 시전상인의 금단정권 폐지, 이런 특권 폐지한 것도 바로 정조 때죠. 정조 때 이걸 다른 말로 신해통공이라고 하는데요. 네, 신해년이 1791년입니다. 이 신해통공을 계기로 해서 시전상인의 금단정권 폐지가 됐습니다. 하여튼 요건 조선 정조임금의 또 주요 업적으로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다시 한번 백동화 얘기 나오면 화폐 정리 사업과 메가타 재정 고문,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오더라도 그 결과는 한국인 상공업자 몰락을 초래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네, 12번 가에 대한 탐구 활동인데요. 뭐가 성립했다고 축하문입니다. 자, 10년의 노예 생활을 벗어났다. 사실 이게 1910년에 한일 합병이 된 다음에 거의 10년이 흐른 거죠. 네, 1919년 벌써 3.1운동이 지났는데, 혹시 이제 착각할 수가 있는 게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고 하니까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국무총리가 이동희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아직도 국토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오직 신성한 국토가 아직 적의 점령하에 있으니 딱 이것만 가지고 이걸 키워드로 해서 일제강점기라고 감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오직 신성한 국토가 아직 적의 점령에 있다. 이 뜻이 혹시 북한 지역을 김일성이 점령하고 있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 국토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일제강점기다. 그러면 여기서 10년은
한일합병으로부터 거의 10년, 그리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거를 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그렇게 임시정부로 감을 잡고 임시정부 하면 또 키워드가 뭐냐면 또 연통제죠. 연통제 플러스 교통국. 연통제하고 교통국을 넣어가지고 국내와의 연락을 담당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답은 2번이고요. 네. 1번 선지 불안곽사라고 하는 것 좀 낯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사이에 우린 그때 베트남 전쟁 때 우리나라 국군을 파견하는 그런 내용에 관한 각서입니다. 네, 한국군을 베트남 전쟁에 파병하는 베트남 전쟁에 파견하는 내용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불안곽서고요. 그리고 3번 선지 북벌운동 추진된 거, 이거는 또 병자호란 이유죠. 네. 병자호란에 삼전도에 치욕을 당하니까 효종 때 북벌운동이 추진되게 됐고요. 4번 한일협정이 체결된 과정을 조사한다. 이것도 이제 많이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1965년 박정희 정부 때 이게 흔히 하는 말로 한일 국교 정상화라고 하고, 또 한일협정 다른 명칭이 한일 기본 조약이라고 하죠.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말로 한일협정을 체결하면서 박정희 정부 때 65년 때에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는 거리가 멀고요. 5번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요거는 또 고려의 또 중앙관제를 가리키는 거죠. 도병마사는 국방회의기구고, 식목도감은 여러 행사나 의식 같은 거 담당하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하여튼 도병마사, 식목도감 하면 요건 최소한 고려 때라는 것만이라도 알고 있으면 답지 오답으로 제낄 수 있을 것입니다. 13번 갑니다. 네, 13번은요, 상하이 프랑스에서 김원봉이 조직한 단체고, 특히 이 단체의 김지섭이라고 하는 단원이요, 일본 항공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폭탄 던지고 뭐 요인 암살 이런 거 하면 바로 김원봉 나오면 의열단이죠. 의열단. 네. 그럼 의열단 하면 또 키워드가요. 의열단의 행동 강령으로 활동 지침으로 단재 신재호 선생이 쓴 조선혁명선언, 이것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항상 늘 나오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1번 선지 헌육조라고 하는 거는요, 독립협회에서 1898년에 관민공동회를 열어서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헌의육조죠. 그리고 고종의 강제 퇴위, 바로 헤이그 특사 사건 때문에 1907년에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되었죠. 그 고종의 강제 퇴위에 반대한 단체는 대한자강회고요. 3번 선지 배고인 사건 계기로 해체되었다. 특히 평가원에서도 잘 내는 거고 많이 함정에 빠지는 오담률이 높은 그런 선지죠. 배고인 사건 계기로 해체된 거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신민회. 그리고 5번 선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공채 발행했다. 더 독립공채 나오면 아까 전에 얘기 나왔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4번 갑니다. 14번은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인데, 뭐, 이렇게 만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만세 시위 하면은 이게 3.1운동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3.1운동은 고종의 장식을 계기로 일어난 것이고, 이건 고종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그럼 순종이면은요, 60만세 운동이죠. 60만세 운동, 1926년에 일어났던 민족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거 연표를 찾으면요, 답은 라가 되거든요, 라. 일단 3.1운동이 1919년이고, 일단 60만세 운동은, 최소한 고종의 장례식 이후에 순종의 장례식이 있었을 거니까 답은 라번으로 그렇게 감을 잡아서 골라야 되겠습니다. 여기 만주사변은요, 이건 뭐 동아시아에서 공부하는 분들 잘 알겠지만 1931년의 일이었습니다. 3.1운동 1919년, 국권비탈은 또 경술국채라고 하죠. 1910년, 러일전쟁 아까 한일의정서 할 때도 나왔습니다만 1904년이고요. 이모군란 아까 전에 또 통립기무함은 나왔죠. 1882년, 이때 통립기무함은 별기군 다 폐지가 됐습니다. 15번 갑니다. 15번 다음 자료가 배포된 시기 분명히 일제강점기 10년대, 20년대, 30년대 중에 하나일 텐데 공출 나오고 이런 수타를 상징하는 키워드가 나오고 또 반드시 국어 상용하고 일본어를 국어라고 그랬죠. 바로 민족 말살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럼 늘 나오는 선지 황국시민사사 암송이 1번에 있네요. 네, 답을 쉽게 찾았고요. 2번 상평통보로 상품을 거래하는 상인, 요건 바로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의 모습이죠. 그리고 3번 조사시찰단 일본 파견, 아까 전에 그 강원도조약 체결한 다음에 수신사를 일본에 파견했다고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파견되는 사절단이 수신사고 그 외에 이제 일본의 신문물을 배워오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 이건 좀 약간 비공식적인 성격을 띄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절단이 조사시찰단이 되겠습니다. 굳이 연도를 말하자면 1881년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선지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과 싸우는 농민, 바로 아까 전에 전봉준 나왔습니다만 동학 농민군이고요. 네. 특히 이 우금치 전투에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서 결국 전범군도 체포가 되게 되죠. 그리고 5번 선지 국채보상운동, 요건 아직 대한제국이 망하기 전이죠.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네, 16번은요.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인데요. 보통은 뭐 쉬운 문제들만 나올 때는 한국 광복군, 임시정부가 충칭해서 조직한 한국 광복군이 주로 나왔는데, 이제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삼보 통합운동이라고 상당히 낯설은 단어가 나오고요. 또 국민무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나마 낯익는 게 바로 조선혁명당이죠. 조선혁명당. 그런 비슷한 군대 이름 조선혁명군이 있습니다. 조선혁명군. 자, 그리고 이제 시기를 보면은 1932년 3월, 아까 전에 만주사변이 1932년에 1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 지역에서 한중 만주사변 이후에 한중 연합작전을 전개한다고 할 때 바로 나오는 그 부대가 조선혁명군이죠. 네. 특히 조선혁명군은 북만주가 아니고 남만주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요. 특히 조선혁명군의 중요한 전투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영능가 전투가 되겠습니다. 영능가 전투. 그리고 여기 나왔듯이 한중연합작전, 중국 우영군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작전을 펼쳤습니다. 하여튼 이 조선혁명군의 해당되는 설명이 나오려면 일단 여기 영능가가 나왔고 이 조직을 이끈 인물이 아마 답에 있을 겁니다. 답은 5번 사령관이 양세봉의 지휘를 받았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부라고 하는 거 잘 모르고 삼보 통합운동을 모른다 하더라도 조선혁명당을 키워드 삼아서 여기서 만든 군사조직 조선혁명군, 특히 1930년대 전반, 그리고 영능가 전투, 한중연합작전, 이렇게 해서 양세봉 답을 찾아야 되겠고요. 나머지 선지 보면은 1번 선지 황룡천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건 또 동학농민군의 초기 전투가 되겠습니다. 동학농민군의 초기 전투고요. 서울 진공작전은요, 이거는 또 정미의병이 발전해서 13도 창의군이라고 있었죠. 13도 창의군. 정미의병이 발전한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이때는 아직 대한제국이 망하기 전입니다. 3번 자유시 참변으로 타격을 입었다. 자유시 참변은 1921년에 있었고요. 그 전에 봉우동 청산리 전투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이 간도 참변을 일으켰고, 그래서 그 후에 다시 독립운동 부대들이 다시 추술해가지고 모인 단체 이름이 대한독립군단이죠. 대한독립군단으로 다시 모여서 러시아 저쪽 북쪽에, 연해주보다 훨씬 북쪽에 자유시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1921년도에 좀 공산주의 세력들과의 또 헤게모니 그런 싸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독립군 무대가 많이 죽게 되는 그런 자유시 참변이 있었습니다. 4번 대일 선전 성명서 발표했다. 이제 보통 쉬운 수능 문제에서 한국 광복군이 나오면 항상 또 자주 나오던 그런 자료에 주로 나오던 거였습니다. 대일 선전 성명서. 하여튼 요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해서 조직한 한국 광복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답을 찾고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삼부 통합운동이라고 하는 게 1920년대 중반에 그 만주 지역에 북만주, 남만주 이쪽 지역에 그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라고 이렇게 세 개의 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 역할도 하면서 군사조직 역할도 하면서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라고 3부가 있었는데, 이제 192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삼부 통합운동이 있었고, 그 결과 결성된 게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가 결성이 되었고, 또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의회가 결성됐죠.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의회가 결성됐고, 또 혁신의회에서 또 만든 정당과 군사 조직이 이제 나중에 한국 독립군이 됩니다. 한국 독립군. 네. 바로 한국 독립군을 이끈 사람은 지청천 장군이고, 네. 그리고 한국 독립군의 또 주요 전투는 대전자령 전투고요. 네. 이렇게 1930년대 전반에 만주 지역에서 한중 연합작전을 전개한 부대들, 남만주의 조선혁명군, 북만주의 한국 독립군, 이제 그 부대들을 이끈 인물들하고 또 중요한 전투들, 요새 어렵게 나오는 시험에 대비해서 충분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7번 갑니다. 네, 17번 이 단체가 결성된 배경입니다. 배경. 자, 이 동그라미 인물이 이 단체를 주도한 인물이라고 하는데, 여기 동그라미가 김규식 선생이고요. 또 한 명이 또 여운형 선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 좌우합작 7원칙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럼 이미 주어졌네요. 바로 좌우합작 얘기가 나오니까 좌우합작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좌우합작위원회 1946년에 결성이 됐고요. 해방 이후죠. 네, 좌우합작위원회 결성된 계기, 자, 요건 배경을 묻고 있습니다. 항상 인과관계 요거 꼭 알아둬야 되는데요.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됐습니다.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1946년 상반기 결렬이 되니까 이 김규식, 여운형 이런 중도적인 인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좌우합작 7원칙 발표 같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나머지 선지 삼국간섭이 발생했다. 삼국간섭은 아까 전에 청일전쟁 얘기가 나왔지만 시모노세키 조약, 청일전쟁을 종식시키는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랴오똥반도
야오tung 반도를 할양받기로 했는데 이제 그걸 러시아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으니까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 끌어들여 가지고 야오tung 반도 다시 청나라에 돌려주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삼국 간섭이죠. 이번 선지 미스야 협정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1925년에 바로 일본 그 미스야라고 하는 경무국장하고 만주 군벌과 사이에 체결된 거죠. 쉽게 말해서 독립군 잡아오면 돈 준다, 그런 내용으로 독립군을 탄압하기 위해서 체결된 것이 미사일 협정. 그리고 이 연도가 1925년입니다. 그리고 3번 5.16 군사정변, 요건 뭐 전혀 정답과 거리가 먼 거고요. 네, 4번 일본이 황무지 개건권 요구했다. 이 일본이 황무지 개건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저지한 단체가 바로 보안회죠. 네. 보안회, 바로 이때가 한창 럴 전쟁이 있을 때고요. 보안회가 활동할 때는 1904년쯤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18번 문제 가겠습니다. 네, 다음 노래가 만들어진 정부 시기입니다. 뭐 금지곡이 있었고 또 건전가로 가는 걸 보급했고 고속도로가 있었고 많이 고속도로하고 새마을 노래를 홍보한 노래, 이런 것들 뭔가 좀 억압하는 분위기, 또 정부가 경제 개발을 주도하는 분위기, 바로 박정희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 자, 답을 찾아보면요. 네, 박정희 정부 때 또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제일 늘 나오는 것이 7.4 남북 공동 성명이죠. 여기서 7월 4일은 1972년에 7월 4일입니다. 네. 그리고 그 남북 조정 공동 성명에 의해 가지고 설치된 위원회가 남북 조절 위원회고, 나머지 선제 보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은요, 아직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죠. 네,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해서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48년. 그리고 산미 증식 계획도 역시 대한민국 정부와 관계가 없고 일제 강점기 때 1920년부터 시작한 그 바로 조선에서 쌀을 많이 재배하게 해서 일본으로 가져가게 하기 위한 정책이었고요. 3번 선지 서울 올림픽 대회가 개최된 건요, 1988년 노태우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선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 건 바로 재헌국회 때죠. 재헌국회 때, 이것도 똑같은 1948년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입니다. 1948년이고요. 그럼 정부로 말하자면 이승만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9번 가겠습니다. 네, 19번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과입니다, 결과. 자, 특히 여기서 키워드로 잡아야 될 거예요. 이 호원 철폐 독재 타도입니다. 주요 민주화 운동의 그 주요 구호들은 다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답을 찾기가 쉽습니다. 특히 6월 얘기 나왔고요, 6월. 그러면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이 되겠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 특히 호원철폐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전두환 정부가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거부하고 그 당시 대통령 간접선거제도로 다음 대통령 뽑겠다 하는 그런 조치를 발표하니까 그걸 또 철폐하라고 요구한 바로 그 구호가 호원철폐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늘 나오는 것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져서 지금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현행 헌법이 지금 제정이 되게 된 것이죠. 자, 여기 군국규모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갑오개혁 때 개혁 작업을 총괄하기 위한 조직으로 군국규모처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50 총선거는 바로 1948년 우리나라 초대 재헌국회를 뽑기 위한 총선거죠. 네. 48년 초대 재헌국회를 뽑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적인 보통선거가 실시가 된 것이 50 총선거가 되고요. 그리고 4번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개최되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유신헌법 때 대통령을 간접으로 뽑기 위한 조직이죠.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긴급조치도 나왔습니다만 유신헌법만의 좀 독특한 용어들이, 이런 긴급조치, 통일주체 국민회,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말은 그럴싸한데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뽑기 위한, 그 간접선거로 뽑기 위한 그런 제도. 그리고 5번 선지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6.25 휴전협정, 다른 말로 종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즉 1953년이죠. 53년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됐습니다. 민주화 운동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20번 가겠습니다. 네, 20번 가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인데요. 여기서 햇볕 정책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햇볕 정책 하면은 또 김대중 정부의 또 대북 정책 이름이 햇볕 정책이죠. 김대중 정부. 그러면 보나마나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또는 6.15 선언,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답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이를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6.15 남북 공동선언, 바로 2000년. 일단 리을 하나 골랐고, 그다음에 1번 기억 정전협정, 이건 1953년의 일이니까요. 1953년 6.25 전쟁 휴전하자고 하는 것, 이승만 정부 때니까 말이 안 되고, 또 하나 답이 있습니다. 니은이 되겠네요.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의 내용 중에 하나가 금강산 관광시장, 뭐 개성공단 조성, 그런 거 있었는데, 뭐 개성공단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금강산 관광시장, 네, 김대중 정부 때 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디귿번 김구 등이 남북 협정에 참여했다. 이것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죠. 역시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해서 김구식 선생 등이 북한으로 넘어간 그 일이 바로 남북 협상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1948년 4월, 아직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답은 니을 리을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11월 덕후 한국사 모의고사 같이 풀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